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가사와 육아 분담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셨는데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아내 친정엄마에게 두 사람 불화가 심하니 이혼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는 깨지고 말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아내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사연을 보시면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정말 원인이 시어머니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요. 이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 탓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데서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제3자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책임을 부담시키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아마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어서 의외로 이렇게 시어머니나 내지는 친정 부모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상담 오시면 대부분은 만류를 하고요.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인정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2012년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을 낸 A씨가 남편에게 2천만 원, 시부모님에게 1,000만 원 위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됐냐면요. 이 시부모님은 이런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자,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고 3개월 만에 아내하고 상의도 없이 신혼집으로 들어와서 살자고 하니까 들어가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내내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 부부싸움이 종종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번지고 나면은 이 남편이 시부모님을 현장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또 거기까지 부모님이 가시고 남편,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며느리를 폭행까지 한 사안입니다. 이럴 경우에 위자료가 1,000만 원 인정이 됩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대부분 그러면 이런 경우 시부모님이 이혼하는데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내지는 요새는 장서 갈등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과의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혼을 하면서 그 원인이 부모님들 때문이니 위자료까지 지급해라고 하는 사유는 이렇게 아주 심한 사연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뭐 조금 힘들게 했다, 갈등이 좀 있었다, 간섭이 심했다 정도로는 좀 어렵고요. 폭행을 가하거나 저는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례가 인정된 사례인데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데 적극적으로 어머니가 개입하거나 그걸 감춰준 경우 이런 경우 위자료가 인정이 돼서 가능하면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 이미숙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사연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하면 2018년에 있었던 궁중족발 사건이 좀 떠올라요. 네, 그 2018년에 굉장히 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서울 서촌에서 궁중족발이라는 상호로 그 가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새 건물주와 그 임대료에 관해서 서로 이제 분쟁을 하다가 결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망치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결국 임차인은 살인미수죄로 기소가 됐고요. 형사재판에서 살인미수죄는 살인 고의가 없다고 무죄가 선고됐는데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고요. 네. 기존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그 외에도 좀 더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임차인에게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임대료를 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생계고 약간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실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호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인식이 조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들어보고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계약 기간은 1년이었지만 그 후 1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뀐 상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상가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5천만 원 받기로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상가 소유자에게 주선했는데요. 상가 소유자는 자신이 상가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제가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새 상가 소유자의 계약 거절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5천만 원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고 상가 소유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무조건 상가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이대로 상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나요? 네, 권리금이라는 주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주선을 했는데 상가 새로운 소유자가 자기가 하겠다며 지금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본인이 그런 권리금을 주면 될 텐데. 네. 자, 임차인은 이 경우에 어떤 권리가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우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그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는데요. 네.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이 그 법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연자의 그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상가를 비워줘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상가 임대차 법에 의하면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을 해서 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그리고 임대인은 그 주선한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그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네. 사유가 없는 한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이 이제 투자한 시설이나 뭐 영업의 이익, 영업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임대차 보호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임대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뺏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무 조항이 지금 10조 4의 제1항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무 있는 자가 그거를 행사할 수 없게 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런 계약 체결을 거절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 계약 거절을 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이 사안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이제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가 임대인이 스스로 네. 그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그 계약 거절을 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요. 아, 일단 먼저 그거부터 판단을 하고. 네네. 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법원은 임대인이 자기가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그 계약 거절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려면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그냥 스스로 영업을 할 거라는 것만 이외에 대부분 이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철거해야 된다.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 이럴 경우라면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 사연처럼 새로운 소유자가 자기가 가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에 대해서 아마 다른 일반 법원에서도 전부 다 똑같이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분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신규로 이제 임차인을 데려는 사람을 구해서 그 계약을 주선을 했음을 입증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그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때 손해액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신규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5천만 원과 그리고 종료 당시에 그 권리금을 비교해서 만약에 뭐 권리금이 5천만 원보다 더 높다. 라고 하면 5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보다 네. 이제 그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낮으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두 시기가 거의 겹쳐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금액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고요. 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꼭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그 상가 임대차법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분쟁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손해배상을 구하려면은 건물에 가압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또 재판은 또 1심, 2심, 3심이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권리금에 대해서도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식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조정도 좀 수월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숙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